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.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.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다우지수가 0.4% 정도, 그리고 나스닥 지수 0.1%, S&P 500 지수도 0.4% 정도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마감 이후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. 아마존의 실적이 2분기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. 또 3분기 매출액에 대한 좀 전망치도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아마존이 미국에선 시간외에서 좀 하락을 했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 시장 상승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난 아마존의 실적 악화,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. 그러면서 시초가 0.26% 정도 소폭이지만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. 그 이후에도 좀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해서 오늘 정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코스피도 1.24%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1.24%. 양대 시장이 퍼센트 위주로 봤을 때 동일한 퍼센티지로 하락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마음은 좋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제가 또 이제 어제는 좀 오늘 좀 베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좀 개파락을 하고 하루 종일 흘러내릴 때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. 떨어지는 칼은 잡으면 안 된다.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제 베팅할 날은 아니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은 중국 시장이 뭔가 좀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0.4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 1.3%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시아 시장 좀 동반 하락했던 모습 영향을 미쳤고, 골드만삭스에서 MSCI 차이나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좀 시장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들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오늘 시장이 하락할 이유가 오전에는 뭐 크게 없는데 아침부터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.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말에 결정이 된다고 제가 이번 주에 내내 말씀드렸잖아요.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우려감이 좀 먼저 반영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주말 동안에 미국에 대한 좀 뉴스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, 월봉상 9개월 만에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. 작년 11월부터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9개월 만에 좀 음봉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봉 마감도 괜찮아요.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은 정말 연속적으로 계속 양봉을 마감하면은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불안하잖아요. 언젠가는 음봉도 나올 텐데.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이 되고, 그런 전제 조건이 되려면 이제 8월 달에 시장이 5개월 이평을 깨지 않고 좀 상승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5개월 이평도 3,180선 정도에 있습니다. 그 부분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. 오늘 마감 시황을 좀 봤는데 증권사 쪽에서 오늘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3,200원 지켰다.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봤을 때는 좋지 못했어요. 이렇게 좀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낙관적인 얘기들만 하면은 시장은 또 더 빠지잖아요. 그런 부분들도 있고 3,200은 숫자일 뿐이지 아무런 지지선이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월봉상 5개월 이평, 그리고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오히려 사실은 오늘은 이제 1차 지지라인이 붕괴됐거든요. 7월 20일에 이 저점이 오늘 붕괴된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보자면 지지선을 살짝 깼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뭐 깬 지지선 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음 지지선을 생각해야죠. 그래서 3,188포인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. 또 121선 있습니다.
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포인트는 3188포인트와 121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안정적인 좀 대응 전략이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현금은 지금은 이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현금을 아껴 두셨다가 지지라인 지지하고 올라설 때 그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베팅을 좋은 타이밍에 잘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. 만약에 여기서 뭐 계속 음봉 보이고 3188포인트도 깨고 120선도 깨고 이러면은 현금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시면서 베팅 타이밍에 정확하게 좀 베팅을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저는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뭐 말씀드렸고,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베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. 하루 종일 흘러내리고 뭐 수급도 좋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안정이 나오기를 뭐 기대를 저도 해보겠고요. 그러니까 안정이 나왔을 때 베팅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종목들 보면 오늘 철강주 쪽은 좀 강세를 보였어요. 철강주 쪽. 포스코가 2% 정도 강세를 보였고 현대제철 1%대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요. 좀 철강주 쪽에서 2분기 실적 호조. 근데 2분기는 이제 지났잖아요. 그래서 3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. 특히 이제 또 중국 쪽에서 각종 규제를 하면서 철강 제품에 뭐 수출세를 부과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철강 수출량 감소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의 철강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.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살아있던 그런 업종이었기 때문에 포스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40만원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매도를 하더라도 철강주는 좀 끝까지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한 6만원 정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. 봐도 괜찮지 않을까.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그리고 이제 보험주도 좋았어요. 현대해상 1.37%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고요. 올라갈 이유,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이유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. 뭐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 종목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.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셔도 돼요. 그런 믿음이 있다면.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.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좀 긍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했었는데요. 오늘 사실 5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장대음봉 보였거든요. 거래도 대량 거래,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.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제 오늘자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분기 실적 뭐 영업이익 1조 원대 나왔고요.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17만 원대 7월 달에 한번 갔고요. 또 그 다음에 이제 16만 8천 원대 그리고 이번에는 16만 7천 원대. 그래서 고점을 좀 계속 낮춰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. 여기서 특히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이제 딱 61선, 121선 붙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깬다면은 다음 또 지지 라인이 없게 됩니다. 물론 뭐 14만원,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4만원인데 14만원대까지는 좀 지지 라인이 없게 돼요. 그래서 아직 뭐 많이 남았잖아요. 17,000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한다면 조금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사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고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IT 업종에 그나마 버텨줬던 게 LG전자인데 LG전자마저도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붕괴한다면은 그만큼 또 시장은 위로 갈 여력이 좀 줄어든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는 LG전자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저는 내일 오전에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. 또 뭐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전략은 일요일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고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